우리 민족이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작은 어디쯤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집단인데 사고는 아직까지 조선식 사고예요. 공간 개념이 자꾸 동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발해, 고구려, 고조선 이렇게 가면은요. 그 사람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만주 일대잖아요. 특히 남만주 일대 유라시로 퍼져나가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그때는 공간 개념이 지금처럼 다른 거리 감각이 다른 거예요. 말 타는 사람과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우리 민족의 기본 토대는 걸어 다니는 보병이 아니라 기병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8개의 길과 더 있을 수 있는 작은 길을 통해서 유라시아 세력들이 한반도에 집중된 거예요. 8개의 루트로? 예, 8+알파의 루트. 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고 거기가 가장 동쪽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쪽은 중요한 거죠. 해가 뜨는 근원이니까. 3프로TV 특별 기획 시리즈 윤명철의 지구 반바퀴 유라시아 오디세이. 왜 반바퀴만 가? 아 이제 한 바퀴는 이제 어차피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아. 가장 먼 곳까지 가서 가려면 오는다 이거지. 네. 안 돌아온다. 지긋지긋해요. 네, 한 바퀴만 가면 여기가 싫어? 제일 멀리 떨어지는 곳이니까 여기서. 그러네. 아, 그런 의미가 있네. 제일 멀리 가는 거네 반바퀴가. 오. 철학적이구만. 예. 와, 며칠 생각에 잠기더니 드디어 예, 구나. 떠나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지구 반바퀴를 가는데 그 반바퀴를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의 정체성, 어쩜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가는 여행입니다. 네, 그냥 뭐 지구 저편에 있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민족은 어디서 왔을까? 그걸 한번 우리 윤명철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는 요 지역은 네. 우리나라에서 여행 꽤나 다니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가장 안 가보셨을. 가장 끝에 한번 가보셨을까 말까 정도. 내가 난 가고 싶었는데. 남극도 갔다 왔고 칠레도 갔다 왔어 이 친구야 하는 분이 여긴 안 있어도 여기는 못 가셨을 거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사마르칸트 윤명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명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저희 3프로 TV에서도 이제 우리 교수님이 몇 번 이렇게 또 등장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캐대원 하셔. 캐대원. K-팝 데모노더스. 네. 그거 매우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 하여튼 오늘은 우리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참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네, 최근에는 만주를 다녀왔습니다. 만주. 네. 아. 중국 사람들이 동북지방 그러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만주나 옛날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땅이죠. 예. 만주 가서 이른바 우리와 연관 깊은 홍산문화, 유화문명론 지역을 보고 홍산 문화. 네, 그리고 고인돌을 보고 다시 고구려 유적을 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홍산문화는 뭐예요? 홍산 문화? 네, 홍산문화는요. 예. 중국에서 신석기 문화가 사실은 여러분들 황하문명론을 얘기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 황하문명보다 더 먼저 발전했고 더 큰 게 유화문명론이라고 그래서 요하. 유화 주변에 있는 주로 요소 지방과 동몽골 지방에 있는 문화를 유화 문명론 그러는데 예. 거기 핵심이 홍산 문화예요. 이름이 굉장히 문화의 거대한 이름이 아름답. 예, 홍산이란 산 이름이 있어요. 그 적봉 지역인데 여기가 홍산 문화인데 한 5,500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유적과 유물. 5,500년 전이에요? 아니면 기원전 5,500년이에요? 5,500년 전후. 그러면 기원전이요. 3,000년? 아니, 그렇죠. 기원전 맞습니다. 대략 한 신석기 시대네요 우리로 그렇죠. 치면. 신석기 시대 시작인데 그 단순한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발전됐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또 에이션트 스테이트, 그 고국 옛날 국가다 이런 명칭을 쓰고 있어요. 고국 옛날 네. 국가. 네, 저는 이렇게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 네. 용어를 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 문화가 그러면 중국의 기원이 될 문화예요?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이후에 바뀌어가지고요. 네. 여러 지역, 멀티 에어리어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기원한 문명들이 모여서 중화 문명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황하 문명 지역은 동북 쪽에서는 유화 문명론이 내려오고요. 네. 그다음에 서북 쪽에서는 초원의 유목 문명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일수렴해가지고 황하 문명이 만들어졌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요? 그리고 한 방향은 동남쪽으로 해서 우리로 온 거죠. 그 한 줄기가 한반도로도 오고. 그렇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그 뭐 나일강 문명, 뭐 인더스 문명, 세계 4대 문명 이렇게 배웠던 그 동네 그 서양의 강 근처의 문명과 맞습니다. 네. 시기적으로는 어때요? 그럼 이게 150년 전의 이론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원래는 그게. 3대 문명론이에요.
그러다가 중국이 근대화되면서 덧붙여서 4대 문명을 만든 건데 대체적으로 기원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아 문명론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만 상대적으로 오늘날의 투르키예 지역이죠. 그쪽은 뭐 예, 거기서 만년 전까지 게베클리 테페 같은 경우는 13,000년까지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그런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동아시아 문명의 기원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뭔가가 거기에서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죠. 그럼? 문명과 문화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문명은 뭐냐면은 결국은 신석 시대는 보통 문명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홍산 문화에서는 이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거대한 적석청, 계단식 적석청들도 있고요. 국가 체계가 있었다는 그렇죠. 뜻이구나. 소국 체제. 제일 어려웠던 소국 체제인데 그리고 재단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재단들이 있는데 막 사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형식, 수리를 가지고 한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신묘 신앙도 발견되고요. 그다음에 정치력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엄청난 유물들이 나오는데 최고의 옥 제품들이 발견된 거예요. 옥. 예, 제이드. 옥, 제이드죠. 네. 옥문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오로지 옥문화는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 옥장판. 끝날 거 모르죠. 근데 왜 제가 제이드라고 따냐면요. 네, 개인적인 얘기인데 우리 선배님 있어요. 뭐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네, 옥 있잖아요. 네. 옥 그 유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하루에 하나씩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빌딩이 있는데 한번 놀러 가랬더니 옥이 거의 한 2계층에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러면 그 아마 그분은 그쪽 지역에서 가져온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무슨 홍산 문화? 홍산 그때 문화입니다. 처음 들었네요, 제가. 네. 생각해 보니까. 그 지역에 그래서- 옥이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전 세계 옥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분이 제일 큰 손이에요. 그럴 거예요. 오. 그래서 옥은 조만간- 주로 그 지역만 나요. 조만간 경기도 어디에 옥 그 박물관 하나 박물관. 만드신다는데. 그렇구나. 그리고 옥의 산지는요. 원래 호탄옥이라고 있어요. 실크로드 남로 끝에 있는. 네. 그런데 그부터 여기 홍산문화에 연관된 것은 바로 요동지방 약간 동쪽에 보면은 수암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구려 핵심 지역이죠. 고구려 수암 산성도 있는데 네. 그 수암옥으로 이루어졌어요. 홍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 거예요? 네, 아니면 붉은 산입니다. 아. 철광이 있기 때문에 산이 홍산. 적봉.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 민족이 이제 어디서 왔는가 네.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긴 할 텐데 네. 우리 민족은 그냥 대체로들 뭐 고조선쯤에서 아마 시작이 됐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제 장군 할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뭐 하늘에서 뭐 산 3개인가 뭘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나라 만드셨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먼 곳에서 더 이전에 우리 민족의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디입니까 도대체? 근데 먼저 이제 민족이라는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예. 우리는 또 단일 민족론을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단일 민족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도 혼란을 느끼는데 네. 그 민족이란 말은 원래 일본 말이에요. 민 플러스 족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구가 네이션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개념이나 일본의 근대 일본식 개념으로는 한자군요, 해석이 안 한문. 돼요. 민족. 네,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를테면 민족의 구성 요소 그러면은요. 일단 언어가 중요해요. 그다음에 생활 지역이 중요해요. 공간이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역사적 연원이에요. 그리고 혈통이에요. 여기다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하나 덧붙이기 경제를 덧붙이기도 하지만 이런 걸 근대 민족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 공동체 이루어왔어요. 그러니까 서구식 의미의 단일 민족은 아니지만 우리는 단일 혈족들이 모였고 제 이론에 따르면 BC 15세기경 아니면 10세기경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족에 해당이 돼요. 역사적 공동체로서 거의 비슷한 언어를 써요. 그리고 비슷한 혈통이에요. 그리고 한반도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해요. 그다음에 우리 똑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서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에요. 뭐 일본이 거기에 해당하지만 일본은 역시 우리 브랜치니까 7세기까지는 브랜치예요. 역사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봐도 좋고 나쁨을 떠나가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혈족 개념의 단일 혈족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얘기하죠. 어느 혈족이 섞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학자들이 서로를 내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한말 때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전에는 별 생각이 없었잖아요. 더군다나 성리학적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데 근대화되면서 바깥을 인식하게 되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차에 대한 정체성.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학자들도 연구를 했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래. 북방설이다. 남방에서 왔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북방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너무 한반도에 갇혀 살았다. 네. 그러니까 북방설 그러면은 몽골은 북방이 아니지만 동방이지만 뭐 이렇게 초원으로 쭉 유라시 펼쳐진 걸 보면은 기상이 높아지고 그렇죠. 좋으니까 네. 북방 우리는 기만민족의 후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방설은 조금 왠지 찝찝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다의 많이 수도국이라고 합니다. 예 동남아시아 설도 있고 일본 열대서 오고 그런데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에 한반도 설이라는 거죠. 북한이 그 주장을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네. 생겼다 그냥. 예, 북한은 뭐냐면 1991년도부터 주체 사관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주체 사상, 주체 사관. 이랬을 경우에 대동강 문화권을 주장해요. 인류 역사 5대 문명권이 있다. 독특해 얘네들. 그 중에 하나가 대동강이다. 어. 그렇게 하면서 여기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원래다. 나일, 인더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서부터 퍼져서 중국도 가고 막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한 설마? 우리다. 이건 옳죠. 근데 그 사람들은 100만 년까지 바라보고 네? 100만 년 전에 구석기 시대가 있어요. 상원모리 동굴이라고 해서 100만 년까지 올라간다고 봐요. 근데 100만 년. 보통은 일반적으로 신석기 시대 이때부터 사는 주민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청동기 시대부터는 우리가 말한 역사 공동체가 수립됐구나. 그러니까 북방설, 남방설, 저는 원핵설. 여기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부터 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는 곳은 여기 한반도예요. 네. 그리고 올라가면은 남만주 일대가 더 핵심 지역이에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자꾸 만주만 생각해요. 그리고 북방설을 주장해요. 예. 유전인자 분석하더라도 그쪽을 가까이 가게 되면 북방 유전자가 많죠. 네. 반대로 남쪽을 가져온 사람들은 남방설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은 원핵설, 여기 살던 사람들과 중요하고 나머지는 섞였다. 언제? 보통 BC 15세기, 10세기형이면은 한반도 전체와 만주 일대, 남만주 일대가 하나의 권이 된다. 필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왜 그때 특정을 해서 뻔이라고? 그 시대는 일반적으로 청동기 시대 시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청동기 시대는 말 그대로 케미스트리 화학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자는 불가능하고요. 이 기술력 때문에 결국은 무기 생활도구가 발전하다 보니까 국가 형태가 시작되는 거죠. 어허.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예. 국가 형태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른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눠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주석을 찾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강고하게 자기 이 공동체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통 초기 국가 형태가 시작됐다 보는 거죠. 네. 우리는 보통 15세기 올려보는 분들도 계시고 낮춰보는 학계도 있는데 저는 보통 15세기로 기원전 봐요. 15세기. 네, 그때쯤 되면 청동기 문화가 네. 한반도 전체까지 오는데 아직까지는 핵심은 남만주예요. 우리 청동기 문화의 핵심, 뭐 비파형 동굴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BC 14세기까지는 올라가거든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고인들은 더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BC 최소 낮게 잡아도 저는 BC 15세기형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공동체 원형은 성립됐다. 근데 문화재 발견된 걸 보면 시기별로 저쪽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는 늦게 발견되고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게 일로 왔구나. 그렇죠. 라고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시기가 비슷하면 여기서 이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도 이게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구나. 네, 라고 판단하면 되니까. 물론이죠. 왔는지 자생적인지는 그냥 딱 그거 보면 알 텐데 증거를 보면 알 텐데. 그렇죠. 거기에 왜냐하면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과 그다음에 사고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 관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테크놀로지, 기술이 필요한 거는요. 어딘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기술력이니까. 그렇죠. 이 케미스트리 같은 경우는 기술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문화권마다 스타일의 차이가 있어요. 네. 즉 우리가 옷 입은 스타일이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있고 선글라스 썼듯이 스타일은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은 일단 다른 거죠. 그랬을 경우에 한 집단의 문화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서 먼저 만들어졌는가, 영향받았는가 이런 것들 구분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만주부터 한반도 남단까지 같은 문화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통신 교통 발달이 있으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윗동네랑 아랫동네를 같은 문화권이라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하긴 조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죠. 시공간의 개념이 지금하고 완전 다른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필드란 말 썼잖아요. 네. 권이란 말 쓴 건데 다 똑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후대로 내려오더라도 한반도 같이 조그만 데라든가 중국의 해안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네. 초원의 유라시아 지대랑 동만주 일대 이런 지역들은요. 어차피 사람이 많이 살지는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시공간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하더라도 그냥 같은 문화권으로 보는 거죠. 그건 전 세계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여유 있게 봐주는 거군요. 그래서 넓게 보는 거죠. 다르긴 다르지만 네.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당시만 그렇죠. 해도 다를 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청동 시대만 하더라도 신석 시대 때 핵심 지역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지역도 문화가 흘러가면서 영향을 받으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문화권으로 보고요. 또 다른 용어도 있어요. 저 같은 생활권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쓰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무역권도 있어요. 근데 생활권 같은 경우는요. 다 비슷한 물건 써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문화권 큰 넓의 필드라고 보자. 토이론인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BC 정확하게는요. 여기 남쪽에 한반도 중부 이남에 살던 사람들은 사만이라는 존재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국가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의 마지막 단계가 멸망하잖아요. 네. 유만조선에서 그때 네. 사람들이 대고 오고요. 와서 유만조선이 멸망할 때 대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남쪽 끝까지 여기는 흔히 말하는 고조선 문화가 많이 퍼진 거죠. 그때 이제 강해진 거죠. 그럼 네. 그 전까지는 느슨하고 핵심은 역시 북한은 대동강 그러지만은 남만 줄 때가 핵심 지역인 건 그 사실 동네에서 온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죠. 그 동네에서 사람들 모여 살 때 한반도에는 사람이 안 살았던 사람이 건 있었지만 아니지만 문화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문화의 기준이 다르지만 국가를 이루고 그렇죠. 이를테면 거대한 성벽이 있다, 도시가 만들어졌다, 지배계가 분명하다, 종교도 확실하게 로직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 뭐 신화 아니다 깨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권역으로 보고 뭐 그런 이제 터로 좀 보자면 충분히 우리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정도는 되는 거군요. 네, 서구적 의미의 네이션은 아니지만 예. 하나의 역사 공동체로서는 지구상에서 네. 보기 드문 어. 존재죠. 하긴 그 공간 자체가 우리가 딱 또 바다로 이렇게 막혀 있어갖고. 네. 단일이 안 되기가 어려워. 사실은. 네. 근데 바다로 막혀 있다는 표현은 제가 좀 안 아, 좋아하는데 그렇습니까? 바다는 열린 바다로 뚫려 있죠. 그래서 삼면가. 바다는 열린 건데 네. 우리가 나가기 좋고 네. 적이 들어올 때는 방어가 좋다는 거죠. 음. 바다를 막힌 걸로 보면 우리는 영원한 반도민족이고 근데 나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은 뭐 사실 KTX 타고 부산 뭐 2시간 만에 가고 네, 또 뭐 전라도 사람들도 부산 가서 뭐 많이 살고 그런다지만은 예. 그 몇만 년 전에 그거 그 지리산 줄기를 그 넘어간다. 호랑이한테 잡혀 먹히고. 그리고 솔직히 한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서울 사람 저 부산 말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아. TV 우리 가 대학 때도 제주도 하면 못 알아. 그러니까 TV 나와가지고 막 부산 사투리 쓰고 막 이런 것들 체험해서 우리가 그런 거지. TV 없고 라디오 없고 막 그럴 때는 진짜 통역 필요할. 실제로 지금 제주도 가도 제주도 완전 사투리 네. 하면은 그 외국어에 그렇죠. 가까운 반쯤 못 가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네. 그게 그때 시절에 그게 뭐 공동체적으로 여기 말도 안 통하고. 바다에 막혀 있다. 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출발하잖아요. 인류가. 네. 그 이전도 호모 에렉투스부터 출발했지만 네. 우리가 하면 호모 사피엔스도 출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5만 년 전에는 그냥 유라시아대로 한 바퀴 돌았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과는 달리 우리는 주름상자 이론이라는 걸 제가 쓰고 있는데 자꾸 동시대적으로 압축된 걸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한 명이 아담과 이브 하나가 인류 전체인 것처럼 조그만 소수의 사람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한 것이 그 위에 영향을 끼친 거니까 지금적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동남부라든가 특히 유라시아 지역은 특히 BC 12세기 또는 14세기인데 설이 틀려서 그러는데 기마 군단이라는 게 생겨요. 그전에는 아프리카요? 수레지만 네. 진짜 기마 집단이 생긴 거는 BC 12세기, 14세기 올려보지만 그때는 말 타고 달리면은 빠른 시간 안에 유라시아 동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과는 다른 거. 오히려 한반도 같은 경우는 도보로 걸어야 되니까 힘들지 모르겠지만 남만 줄 때까지는 쉽게 그렇죠. 유라시아랑 연결되는 거죠. 평지로 쭉 이어지니까. 그럼요. 말 타고 다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같은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집단인데 사고는 아직까지 조선식 사고예요. 공간 개념이 자꾸 동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발해, 고구려, 고조선 이렇게 가면은요. 그 사람의 활동 무대는 어디입니까? 만주 일대잖아요. 특히 남만주 일대 유라시아로 퍼져나가잖아요. 바다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공간 개념이 지금처럼 다른 거리 감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말 타는 사람과 걸어 다니는 사람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기본 토대는 걸어 다니는 보병이 아니라 기병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고를 깨가지고 얼마든지 오고다. 아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오디세이 좀 뭐죠? 유라시아 오디세이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 호메로스가 나중에 편집한 책이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결국 지중해 전체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마르코 폴로가 책이 결국은 전 세계 역사를 바꾸잖아요. 심지어는 콜럼버스까지 이어지면서 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가지고 전 근대나 선사 시대를 보면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우리처럼 많은 영토를 아낀 우리의 태생지를 아낀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곤란하죠. 다시 네.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한 우리 민족이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대략 뭐 당연히 아주 기원 따라가면 저 아프리카 가겠지만 그 말고 이제 우리 민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하면 그 기원이라고 할까요? 그 시작은 어디쯤입니까? 저는요 보통 북방설, 남방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좀 과학적으로 규명을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유라시아에 가 있는 이유도 그런데 전 전공이 원래가 고구려에서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예요. 네. 그렇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알려면 유라시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 쭉 다니고 지금은 중앙아시아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거고 제가 만든 이론이 있는데 저는 8+알파라고 보는데 8개의 길과 네. 더 있을 수 있는 작은 길을 통해서 유라시아 세력들이 한반도에 집중된 거예요. 아, 8개 루트로? 예, 8+알파의 루트로. 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라시아 대륙 지도를 보세요. 유라시아 대륙이 유럽과 아시아를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이건 다분히 러시아 사람이나 서구인 시각인데 제 관점에서 보면은 동쪽에 있는 투르크인들, 몽골인들 이들을 생각하면은 유라시아의 개념은 저는 서쪽은 발칸반도까지 봐요. 그리고 헝가리 지역 네. 이런 지역까지 유라시아로 보는데 이 유라시아 쪽의 가장 동쪽이 어디입니까? 파이스트 극동 아니에요. 네. 이게 우리잖아요. 일본은 그렇죠. 브랜치예요. 일본 언제나 브랜치. 우리가 건너간 거니까. 네. 그러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집단들이 동쪽으로 이미 오고 있는데 호모 에렉투스도 오기 시작했는데 호모 사피엔스의 후기도 오잖아요. 그리고 역사 시대에도 신석 시대부터 청동 시대 계속 오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 타는 사람들은 일단 출발지를 카스피의 위쪽에 폰틱촌으로 보는데 이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보니까 8개 정도의 큰 길과 그 밖에도 작은 길들이 있다. 이들이 모인 것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로 한반도와 남만주 일대고 거기가 가장 동쪽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동쪽은 중요한 거죠. 해가 뜨는 근원이니까. 그래서 저는 북방선 남방선의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역사학자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8+알파의 길을 통해서 왔다. 언제일까? 그건 정확히 나름인데 신석 시대를 보게 되면은 신석 시대 볼 수 있지만 흔히 말하는 적어도 정치체를 이뤘던 청동 시대를 본다면은 보통 15세기경에는 우리가 남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들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기원전 15년. 그렇죠. 그때는 이미 초기 국가 형태가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고인돌이 일단 요동지방에 많이 있어요. 조금 그 이전부터 조금 지나가게 되면 고조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독특한 아름답고 그다음에 예미가 들어가 있고 수리가 되어 있는 비파형 동검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조금 늦지만 검. 그렇죠. 청동으로 만든 검이에요. 교과서에서 옛날 배웠죠. 맞아요. 이렇게 된 거. 네, 그런 네. 것도 정말 설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볼 때 적어도 남만주 일대 핵심 지역에서는 BC 15세기경에는 아마 초기 국가 형태를 이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료는 늦죠. 왜냐하면 사료는 중국이고 한자잖아요. 네. 좀 늦어요. 그러나 고고학적인 유물도 있고요. 민속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신화를 통해 가지고 소급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BC 15세기 이전까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적어도 검증이 가는 것은 BC 15세기경 이렇게 보는 거죠. 8가지의 길. 그러니까 그렇죠. 8군데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면 여덟 군데죠. 8군데에서 네, 모여서 이를테면은 왔다. 너무 쉽잖아요. 바이칼 루트. 바이칼까지 가요?
바이칼은 당연하죠. 바이칼 루트가 하나 있잖아요. 예.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알타이 루트예요. 알타이. 예, 알타이 배우셨죠? 예, 알타이. 우랄 알타이 뭐 이런. 또 아니 우랄 알타이라는 말은 없어진 지 오래예요. 아, 예. 우리 때는 배웠는데. 그렇죠. 예. 우랄어하고 알타이어는 예, 달라요. 음. 다릅니다. 그리고 아. 알타이어도 지금은 조던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알타이 지역을 기원으로 한 총동기 문화 집단들이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이고 그게 후대 10년 5세기 6세기경에 신라 문화까지 오는 거예요. 네. 일본 열도도 건너가지만 이게 바로 붙은 거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말하는 중앙아시아 루트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페르시아 지역부터 알렉산더도 연관되지만 중앙아시아 거쳐가지고 키르기스탄 이시쿨 이런 데 거쳐가지고 현재 중국 영토인 신장 지역에 오는 거죠. 예. 거기는 원래 중국과는 무관한 땅이에요. 예. 원래가. 거긴 페르시아계 사람들이 먼저 발전시켰고요. 생김새도 완전 다르고. 페르시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투르크인들이 장악한 거예요. 예. 한족은 관계없어요. 예, 예. 그 길 통해 가지고 오면서 영향을 끼치지만 심지어는 고구려 문화예술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죠. 고구려 문화에. 이런 것들은 중국의 그 당시 때 정사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게 되면서 중간도 있지만은 원래 산동 지방에서도 바다를 건너거나 네. 바닷가를 따라서 오기도 하고 장강유역에서 제가 뗏목을 탄 것처럼 배를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동남아시아도 오고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서남부 지역에서는 물론 부산서도 발견되지만 부산 울산 지역도 발견되지만 일본 열도계의 문화가 들어와요. 아. 최근에는 유전인자 분석을 통해서 조몽인들이 일본 열도의 선사시대 조몽인들의 피가 섞였다는 발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길을 통해서 온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여기 항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지경학적으로, 지문화적으로. 아, 네. 그러네. 다 네. 모여서 그럼요. 모이게 돼 있네. 그리고 더 중요한 이거예요. 아니 이들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냥 맹목적으로 동쪽을 향해 왔을까? 아니에요. 그런 인류는 없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는데 네. 분명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은 첫 번째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있겠죠. 네. 정치적으로 영토를 팽창하려겠죠. 네. 여러 가지 야망도 있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린 인간이잖아요. 네. 인간은 동물과 달리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도 있고 같이 의미를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왜 지금 달을 가고 왜 목성을 가고 해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는 동쪽으로 오는데 끝에 있는 사람들. 동쪽은 해가 뜨는 곳. 근데 우리처럼 생태환경이 풍족한 거는 지구상에 별로 없잖아요. 생태환경 우리가 풍족한 편이에요? 남들이 오해인데 풍족하죠. 우리 땅에서는 못 먹는 게 없어요. 지구상에서 어디나 다 먹을 게 부족해요. 어디나 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족한 상태에서도 먹을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먹을 찾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네.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몽골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네. 바이칼에 뭐가 있어요? 남미는 그래도 그렇다 쳐. 남미에서 고구마 이런 게 옥수수가 나온 이유가 그러고 뭐겠어요? 보니까 그러네. 아니 여기는 생태환경이 좋고요. 첫 번째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아, 골고루 있다. 하늘이 맑잖아요. 공기가 좋잖아요. 나머지는 제가 얘기 안 해요. 뭐 기맥이 좋다, 광석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살기 좋은 곳이죠. 그리고 물, 우리만큼 물 좋은 데가 지구상에 있나요? 우리가 석유가 없어서 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석유 빼고는 꽤 있어 있긴 해.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이 네. 국가 기관 산업을 발전 안 시킨 것뿐이에요. 하긴 어족 자원도 이렇게 많은 그리고 또 바로 그거야. 하는 바다가 없다는 거 없죠. 아니야. 그리고 난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신석기문의 시작이 뭐예요? 농경과 함께 어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게 폐청 얘기하는 이유가 네. 다 폐청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이론이 뭐냐면 물가 문화세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업증에서도 줍는 어업을 시작한 거예요. 바닷가에 가서 우리는 주워요. 물풀도 줍고 조개를 줍는 거지. 그만큼 쉬운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온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선시대 동안 국가산업 발전시키지 않았고 일제 때 우리 민족을 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실제로는 먹거리가 우리가 못 먹어서 그런 게 못 먹는 건 다 마찬가지죠. 아니 그걸 이제 우리 저 지구본 연구소 하는 최준영 박사가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그런 설을 퍼뜨리는 분이거든요. 네. 당군 할아버지 기획부동산에서 완전 속아가지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화려한 금수강산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역사학자입니다. 제가 늘 역사학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네. 사실에 근거하자는 거죠. 네. 사실에 근거. 아니 근데 이제 뭐랄까 그 자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아주 부족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이 깨끗한 물이 좀 많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거 생존에 매우 필요하니까. 그러나 아주 평야가 넓어서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됐다고 치면 아주 농사지을 땅이 풍성하게 많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농경은 들면 한참 있다가 나온 거니까. 아니, 한 1000년 전부터 아마 시작됐을 아니, 텐데. 우리나라 농경은요. 현재 보통 우리 한반도에서 네. 4000년 전, 5000년 전. 그러니까 그건 네. 한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채집 수렵이지. 그렇다면 땅이 정말 비옥한 농토냐?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농경은 안 하는데 땅이 비옥한 건 전혀 의미가 없지. 주워 먹고 네. 채집해 먹고 잡아먹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옥한 땅이 뭐 필요해? 그러니까 농사 이전 시대를 따져 보면 네. 괜찮았다. 물 맑고 그러네, 뭐 그냥 그러네. 다람쥐들 있고 뭐 네. 호랑이 좀 있지만 하여튼 조금 가면 바다 있고. 그 정도는 이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살기에는 뭐 나쁘진 아니, 않은 그렇죠. 거죠. 소수의 나는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 교수님 말씀에- 한반도 남만주일 때는 좋은 거고 네. 만주에는요. 지금도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60여 개예요. 한반도에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강이 18개예요. 네. 평양도 항구 도시예요. 전주도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먹을 게 진짜 풍부한 거예요. 그거를 과거에 성리학자들이 국가산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왜 자꾸 농업만 생각해요? 그렇죠. 농업에도 아, 얼마나 그래서 산업이 농업이잖아요. 많아요. 그 우리는 농업- 농업 중에서도 네. 지배계급들이 수치체계, 세금을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벼농사를 주로 했던 거지만 네. 착공농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우리나라 어업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광업도 발달하고 우리나라처럼 금이 많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고구려도 얼마나 많은 금 수출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사료에 근거한 거예요. 정확한 특히 중국 사료에서. 네네네. 그래서 아니, 나는 동의가 되는 게 내가 잘못- 몽골을 한번 2번 가봤단 말이에요. 네. 아 몽골 차 타고 한 10시간 가도 계속 처음. 똑같아. 네. 그러니까 그냥 네. 거의 양들 조금 뜯어 먹을 수 있는 풀밭 쫙 있거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아. 그리고 예를 들자면 미국의 휴스턴 같은 데 가잖아요. 휴스턴. 네. 아 그러면 거기 뭐 사막. 따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어느 산에 가면 도토리 우리 군대 있을 때 야 더덕해와 야 요번에 인당 바람에 한 톡씩이다. 더덕주 담아야 되니까. 더덕에다가 뭐 송이에다가 뭐 아니 맞는 말씀이에요. 도토리 문화권이라는 도토리 얘기가 무게다가. 있어요. 도토리. 중국 양자강부터 시작해서 일본 진짜 열도까지는 그런데. 조엽시린 문화권이라 해가지고 도토리 문화예요. 네. 그래서 일본의 조몽토기는 일본 사람들은 15,000년 전에 시작된 거. 지구상 네. 가장 오래됐어요. 보통 13,000년 전에 토끼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몽 문화는 도토리를 주축을 했지만은 많은 것들을 채집하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운 걸 가지고 자꾸 이게 그러네. 재상전되는 건데 제가 알려준 중에 뭐냐면 우리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상대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본도 비교하고 몽골도 비교해야 되고 유라시아 여러 지역과 비교하고 유럽과도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었구나. 우리 산천이 극악하구나. 아니죠. 똑같은 식물이라도 우리 쪽에 오는 건 먹을 수가 있지만 저쪽에서는 못 먹어요. 제가 있는 중앙아시아에도 우리 있는 거 비슷한 거 많아요. 그럼 못 먹죠. 우리는 먹을 수가 있지만 흙이 다르잖아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화가 돼서 식물들도 순화가 된 거예요. 독성이 그래서 좀 덜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산에 다니고 탐험을 했잖아요. 예. 동굴 탐험. 우리는 제가 다닐 때 부시 등반이라고 있어요. 그 등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는 데는 탐험이니까 네. 그냥 숲을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잖아요. 길이 없어도. 길이 없고 뭐냐면 독초가 없잖아요. 독초 없어요. 독충이 없잖아요. 있는 게 거미 정도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다른 나라는 상상을 못하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뭔가 그럼 길들여졌다는 거네 우리의 자연이 인간의. 그렇죠. 예. 그래서 순한 표현을 쓰잖아요. 순한 자연. 그래서 사람도 순하고. 그거는 타고난 거다 그렇게.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왔지만 한편으로서는 이를테면 석가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모세도 다 특별한 걸 지향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이상을 지향하거나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런 집단도 있어요. 문화적으로. 네. 그렇다면 당연히 동쪽으로 오죠. 해가 뜨는 곳이니까. 해가 인류에게 지향성이 있으니까. 와 보니까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삼면이 바다인데 먹을 게 지천이잖아요.
아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저 홍천에 갔어요. 강원도? 강원도 홍천에 예. 갔는데 그 지역에 있는 분 집에 갔거든. 야 진짜 나는 요즘 이제 강들이 다 오염돼 가지고 강에서 뭐 먹을 게 뭐가 있겠냐 그랬거든. 네. 아침에 그 뭐예요? 올갱이 올갱이 아. 그거 해장국부터 고동. 시작해가지고 모래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모래. 아니 구워 먹고 튀겨 먹고 끓여 먹고 그걸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걸로만. 1박 2일을. 야 그래서 내가 야 지금 21세기에 이 홍천강에서 이게 다 먹을 수 있으면 그죠? 네. 아 옛날에 그때는 얼마나 많이 먹. 사료 있잖아요. 신종 동국여지승남. 네. 조선시대 때 인문지리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보게 되면 각 지역마다 이렇게 강이고 바다에서는 특히 강 부분에서의 생산물들이 지금 말씀하신 물고기 종류부터 다 나와요. 수백 가지 물고기 네. 있구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그러네. 아니 가보셨잖아요. 유럽강을 보세요. 또 그렇게 되면 그런 거 같고 또 아니 강 있고 상 있고 들판 있으면 모두가 다 그런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영국에도 쭉 가봐도 그냥 밀밭이지 뭐 따먹을 게 없다니까. 여긴 순해요. 뭐든지 먹을 수가 있고요. 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4월 말 5월 초까지는 못 먹는 거는 없어요. 지금도 저희는 시골 사니까 네. 당연히 4월 말 5월 초까지는 들판에 가면 다 먹을 거지. 나물 뜯어 먹고. 예, 나물에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 들판에 있는 아니죠. 풀은 못 먹어요? 못 먹는 게 많죠. 그럼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일단 순하고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나물 캐는 거를 보통 흔한 말로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경험을 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시 최고의 너리지 지식이에요. 하이 테크놀로지. 그 사람들은 과학적 분석을 했건 임상 실험을 했건 간에 다 먹어보고 문제가 없으니까 먹기 시작한 거고 이게 하나의 문화예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우리가 성리학자 아닌 이유로서 시골에 할머니나 아줌마들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으면 곤란하죠. 우리 이제는 똑같이 봐야 돼요. 네. 유럽인이나 네네.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은 자꾸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럴 평가하죠? 필요는 없죠 사실. 근데 우리가 물려받은 땅이 우연히도 고맙게도 순한 먹을 거리가 많은 들판과 산이었다. 네, 저는 찾아왔다고 봐요. 찾아왔다고. 아 이런 곳을. 그럼요. 아니, 입소문이 났다는데 입소문. 모든 정보는 응? 모든 정보 때문에 가는 거지 그냥 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계속 가다 보면 그럼요. 저 바다로 막힌 그 땅이 있어. 그러니까 입소문이 났을 거야. 그럼요. 야야야야. 그게 너만 오랜 알아. 세월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땅에는 석유가 많이 나고 어떤 땅에 석유가 안 나듯이 네. 어떤 땅에는 맛있는 나물이 많이 나고 어떤 땅에는 못 먹는 잡초만 가득하다. 네, 그게 연결되는 거죠. 그때는 뭐 석유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나물이 최고지. 그래. 일단 따먹는 게 최고지. 그렇죠. 먹는 게 그렇지, 최고죠. 그렇지, 그 일본이 그래서 일찍부터 사실은 신석기 문화 발달한 거예요. 토기도 세계적이고 우리랑 비교성 네. 그러기도 하네요. 뭐 그리고 거기가- 산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다- 토끼, 노루, 멧돼지 뭐 없는 게 없는 거지. 그렇죠. 그냥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은 특히 네. 발해 같은 경우는요. 일본 그러니까 속일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요. 발해 그 무역품 중에서 모피들이 몇 년도에 뭐장 호피, 표피, 웅피 그리고 단비가 초피죠.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산자부 공무원들이 네. 다 이제 기록한 거지. 그럼요. 다 기록이 나오는 거죠. 월별로 2번씩 수출 통계 내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무역 역전 세 현상이 번. 일어나죠. 10일 간격으로. 아 우리가 너무 많이 팔아서. 그게 다 기록이 나오는 거니까. 네. 다만 우리 역사계가 그런 것들을 주목을 못했고 연구가 안 이루어졌고 일반인들이 전파한 데다 보니까 네. 100년 전의 이야기를 아직까지 답습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인간들이 우리가 이제 같은 뭐 민족이다 혹은 뭐 같은 공동체다 이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건국 신화 같은 거 많이 좀 퍼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단군 신화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어디까지 퍼져 있습니까? 예를 들면 딱 한반도 그냥 북한과 우리나라 요 정도예요? 아니면 그보다는 그래도 좀 더 위에까지도 퍼져 있어요? 단군 신화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승려 일현이 예. 고려 중후기에 만든 거예요. 고려 중후기. 네. 예, 만든 거예요? 네, 일단 사료가 없이? 호메로스가 결국은 만든 거잖아요. 편집한 거잖아요. 예. 호메로스 뭐 전승되던 얘기들을 그래서 조금 아니 참 오디세이하고 일리아드는 호메로스가 전승되는 걸 편집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의 원형은 승려 일현에
첫 번째 고조선 지왕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정교한 거예요. 저는 그 경전이라 부를 정도로 정교하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 등등을 이때 와가지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몽골에 우리가 공격을 받고 위험하니까 자존심이라든가 자긍심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승려 일현이라든가 이승유의 지향운기라든가 이규보의 동국이삼국집이라든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웅대한 신화들이 다 그때 재편된 거예요. 저는 재편이라는 생각. 그럼 그 전부터 있었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하나의 정치 체제 아니면 수많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건국 신화가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쪽에서 건너가서 일본 열도에서 일본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결국 커지는데 거기도 이를테면 고사기, 일본 서기의 신화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쓴 사람들이 이렇게 고사기 같은 경우는 망백제 유민들이 주도한 거잖아요. 그 당시 때 건너가서. 네. 그럼 당연히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다 건국 신화가 있죠. 다만 단군 신화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너무 논리적으로 표현하니까 신화다운 맛은 좀 덜하죠. 신화는 비합리적이어야 돼요. 감성이 있어야 되고 영웅이 등장해야 되고 투쟁이 있어야 되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인데 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거기 있는 로직 같은 걸 볼 때 이미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거기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결국 하늘과 하늘에서 내는 천선 네. 그리고 땅에 있었던 곰과 호랑이로 대표되는 어떤 집단들 이들과의 갈등이 벌어질 때가 우리 민족의 원형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은 하늘과 연관된 것들은 당연히 유라시아 세계랑 직결되죠. 중국의 한자로 천과 일본의 천과 우리의 하늘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달라요? 유목민족도 다르죠. 유목민족들은 그걸 탱글이라고 그래요. 탱글? 탱글이란 말은 하늘이란 뜻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에도 들어가지만 임금에도 들어가고 임금을 표현할 때도 탱글이 그러고 심지어는 탱그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종교를 탱그리즘이라고 불러요. 탱글이죠. 그래요? 어디 네. 말이에요, 그게? 그게 우리 알타이어 중에서도 주로 탱그라 뭐 이렇게 투르크어인데 몽골어 계통도 써요. 아. 탱글이. 그런데 육당 최남선 선생이 불합문화라는 걸 주장할 때 탱글이는 우리말 단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상도 가면은 단골레라고 있지 않아요? 단골무당. 네. 이거를 육당 선생이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시아 동쪽에서는 탱글이, 탕리, 퉁구리, 탱리 이런 식의 단어들이 있어요. 바이칼도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체 탱글이 하면 돼요. 하늘 뜻해요. 그런데 임금을 뜻하기도 하고 종교도 뜻하기도 한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유라시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초원의 유목민족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하늘 신앙이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단군이 그러면 그 특별히 무슨 한자 뜻이 있다기보다는 탱글이에서 왔구나. 탱글이를 한자로 적으려다 보니 단군이 된 거. 그건 육당 선생 설인데 계열성이 좀 있고요. 단군이란 말은 재단 단자 쓰잖아요. 예. 재단을 모시는 분을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군은 글자가 그 글자가 아니라 박달나무 단자 쓰는 거예요. 네. 사실 재단 단자 유사는 재단 단자로 돼 있어요. 아. 근데 이승희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군 있으니까 그 위에 모든 사가들이 재단 단자를 쓰고 이게 박달나무 단자 쓰는 거니까 네. 박달나무는 지난번에 캐대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단수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음이죠. 음은 뭐냐면 밝달이에요. 밝음 플러스 달이에요. 밝음은 해잖아요. 네. 박혁거세부터 해서 우리 전부 다 해잖아요. 신라 임금들도 해잖아요. 해모수도 해잖아요. 고구려 임금도 5대까지는 해시잖아요. 우리 해요. 달은 뭐냐면 산이란 뜻이에요. 산이나 언덕이나 그런 걸 달 동네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에는 아사달, 금미달, 또 양달, 음달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잖아요. 제가 이제 투르키 이스탄불 대학에 있었거든요. 네. 그쪽 사람들도 보면은 다르를 바로 동네 살 위스크 다르라는 혹시 기억하세요? 다르가 많죠 거기. 네, 위스크 다르 기억하세요? 우리 옛날 군대 가면 위스키 달라 맥주 달라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위스키 달라는 위스키를 달라는 뜻이 아니라 위스키 다르래요. 투르키의 군들이 모여가지고 출발한 항구 이름이 위스크 다르예요. 이스탄불 바로 건너편이에요. 바로 건너편. 예. 아시아죠. 예. 그리고 다르라는 지명은 너무나 많아요. 산, 들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아사달, 금메달, 양달, 음달부터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발달 이게 보통 해석을 하죠.
단군할 때 박달나무 단자. 그래서 박달나무 단자가 아니라 네. 물론 백산 주변 지역에 가봤죠. 저는 북한 통에서도 가봤고 뭐 만주 쪽에 얼마든지 갔지만 박달나무가 그런 게 아니라 박달은 바로 중요한 신단수예요. 밝은 산에 있는 네네. 나무란 뜻이죠. 아, 그게 약간 영적인 뜻이 있는 거고. 그러면 신령스러운 거죠. 그게 캐대원에서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우리 뭐 고려쯤에는 어쨌든 한반도에 있는 분들은 그런 단군 신화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예전 얘기들도 많이 전승됐었고 그걸 이제 정리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우리 고려 위에 있었던 네. 그 고구려의 후손들과 뭐 여진족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그렇죠. 예, 신화. 그쪽에서도 단군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었어요? 아니면 있죠. 거기 있죠.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있죠.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단군 신화하고 거의 비슷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명 신화 또는 주몽 신화거든요. 비슷해요 그게? 네? 그러면 구조적으로 일치가 되죠. 뭐 비슷해요. 어. 그런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늘에서는 천선, 네. 우리 천선 민족 아니에요. 예. 그리고 땅에 있었던 기존의 토착 세력들, 음. 이들은 아마 농사 집단이겠죠. 시기적으로 봐도 네. 이들이 합쳐진 구도가 쭉 퍼져 있는데 당연히 부여도 고구려도 그런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누르하치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보면 나와요. 네. 그래서 경우에 그 시조가 이를테면 물가에서 헤모스가 유아부인 네. 오나 위아 이 세 처녀가 놀고 있는데 가서 네. 유아를 취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누르하치 신화에서는 불그런, 정그런, 얼그런 이렇게 되는데 다만 막내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하늘의 자손임을 다 얘기를 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양보해서 중국에서는 천 때문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알타이 계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 숭배 신앙 때문에 본인들이 하늘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광개토당 능비에도 보면은 출자 북부여 천재지자 뭐 하백여랑 다 척규지나 국부여 천재 아들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수신의 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밑에 가면 황천지자 황천의 아들이에요. 또 그보다 조금 먼저 만들어진 광개토당 제시에 만들어진 비문에 보면 일월지자 해화달의 자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무수히 있어요. 천선이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당시 우리가 천선 천의식이 있었다는 것은 일본 측기록에도 나오지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제 약간 저쪽 그 유목민족 아무래도 가깝죠. 그리고 이제 유목민족과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이 합쳐지는 게 우리죠. 그거 아니, 이제 그게 신화에 좀 녹아 있다고 녹아 있는 보시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방 세력과 그렇죠. 토착 세력. 그렇죠. 그래서 이방 세력들은 아무래도 늦게 들어오면서 알타이어 문화권이고 그다음에 그들은 발달된 청동기를 가져오고 파워풀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농경을 주로 하면서 또는 수렵을 주로 하면서 있었던 집단이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가 충돌하는데 충돌을 중국처럼 갈등과 충돌을 봐가지고 지배와 피지배 계획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양쪽이 서로 타협해가지고 조화를 하나의 공동체 이루느냐 이건 문화권의 차이예요. 네. 우리는 당연히 후자지요. 단군 신화에는 그런 논리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는 환웅도 배척하지 않고 결국은 곰을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곰도 생물학적인 곰이 아니지만 결국 곰도 인간으로 변해서 신인 데미갓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환웅도 제가 분석한 거지만 약간 몸을 변해요. 그래서 신인 데미갓들끼리 합쳐서 태어난 존재가 단군 왕검이죠. 네네. 정확한 표현은 단군 왕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서로가 제 말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서로를 양보해가면서 예비 상황 중간 단계를 만들어가면서 양보하다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사회가 양보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서로가 조화를 지향하는데 이게 우리 문화의 시작이고 그렇군요. 저는 고구려도 그렇게 보고요.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뭐랄까 그런 게 상상이 안 되나. 그 시원 어딘가에서부터 이 동쪽을 향해서 물이 기어서 왔던 우리 조상들, 그지? 네. 그리고 갔더니 오랜 세월에 걸쳐서 와, 근데 그게 막 상상이 되는데, 왜냐면 뭐 거기까지 안 가지 중국도 가보고 몽골도 가보고 만주도 가봤으니까, 네. 야, 그 바다, 그 강을 건너고 숲을 지나서 바다도 건너고 여기에 머물시다라고 회의를 했을 거 아니야. 야, 그런 장면. 그리고 와도 갈 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갈 데가 없죠, 더 이상. 그리고 마지막에 네. 일부 세력들이 몇 가지 길을 거쳐가지고 일본 열대 곳곳에 도착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그들이 초기 국가 형태를 만들죠. 초기 국가. 이거를 야요이 시대라고 그래서요. 일본은 BC 4세기까지 올려보고 있는데 보통 BC 3세기경부터 조그만 나라들이 생겨요. 그러면 뭐 한 1000년 이상의 격차가 있네요. 우리가 15세기니까. 그럼요. 네. 그렇죠. 그죠? 네. 4세기. 그 전까지는 신석계당은 조몽 시대예요. 한 1000년 정도의 격차를 둔 문명이다 이거죠. 그렇죠. 많이 컸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한민족 뿌리를 어쨌든 이제 사료 등을 통해서 사료나 유적 등등을 통해서 이제 추적하신 우리 윤명철 고고학적 유물도 교수, 같이. 고고학적 유물과 지금 한 함께. 바퀴 이렇게 시작을 했네요. 우리가. 네. 그럼 이제 우리 민족이 온 8개의 길 대략 추정컨대는 그 길 중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 바이칼.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시간에 왜 바이칼 호수가 또 그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땡기게 만드는지 뭔가 한 번쯤 가보고 가보고 싶잖아요. 싶어.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어쩌면 고향이기 때문은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왠지 하겠습니다. 거기서 먹으면 칠성사이다 맛이 날 것 같아. 맑은 물 칠성사이다. 바이칼 생수도 유명하죠. 네. 자 그러면 윤명철 교수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바이칼호로 저희 좀 데려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